오늘 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청와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전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 등을, 야당은 내각 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살충제 달걀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용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회 운영위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나든다는 것만 믿고 이른바 쇼통에만 열을 올린다면서 인사 실패에 대한 사과가 청와대에서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인사 실패를 지적하며 사퇴한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인사 참사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결국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게 바로 부풀려진 여론조사만을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게 계속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대 관련해서 좀 더 이전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사 참사다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사 참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판단은 좀 국민의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YTN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5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된다면 용인될 수 있는 인사였다라고 하는 게 약 55.9%. 궁금해했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별 걸러지지 않고 추천이 됐을까? 예. 도대체 누가 추천했는가? 이게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어떤 결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생각하고요. 특별히 과학기술본부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그 열망을 저희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네, 또 8월이 결산국회인 만큼 여당은 전 정부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은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35억여 원 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로 채워진 백서를 발간했다며 이는 역사 왜곡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정부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고 백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 배포됐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정농단 주요 세력들의 퇴직금과 연금을 확인해서 징계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고 이훈 의원도 방산비리 합동수사 중단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개입이 가능했는지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살충제 달걀 파동을 다루는데 여기에서도 전 정권과 현 정권 얘기가 동시에 나왔다고요. 네, 농해수위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불러 살충제 달걀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특히 류영진 처장을 무경험, 무자질, 무인격으로 깎아내리면서 지난 대선 때 상대당 후보를 패륜아라고 하고 전직 대통령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적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건 예견된 인사 참사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 유영진 처장님 보니까 무경험에다가 무자질에다가 무인격에다가 좀 자질이 없는 사람을 지금 그 코드 인사로 해가지고 지금 식약처장을 앉히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015년 달걀 안전관리 대책 시행이 되지 않은 배경에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이 원인 규명을 분명하게 해서 보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도 민정수석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누굽니까? 우병우. 현 정부도 식약처장님도 우리 농림부 장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래된 이미 대책을 세워놓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야는 또 이번 달걀 사태 뒤에는 농피아가 있었다며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종일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충분히 우리 입장을 표명했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박소정입니다. 네, 공동위원회 아직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애초 오후 3시쯤 끝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서울 수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통상교섭본부 협상 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실무자들이 마주한 테이블이 8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치열한 토론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 앞서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무 회의에 앞서서는 김 본부장은 다른 일정으로 한국에 오지 않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30분간 화상회의를 벌였습니다. 이 화상회의에서 먼저 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김현종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8시 반쯤부터 실무회의가 시작됐고 김 본부장은 먼저 회의장을 떠나서 국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도 취재진을 만나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현종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입장을 제가 설명했고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도 본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후속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오늘 오후 기자회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첫 협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첫 협상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아직 전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방금 전에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4시 15분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한 8시간 만에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떤 뚜렷하고 구체적인 결론이 나기보다는 앞으로 개정 협상을 위한 방향과 큰 틀 정도가 정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는 아직 비공개이기 때문에 김현종 본부장이 직접 오후 5시 반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전 자료라든지 내용이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를 두고 8시간 동안이나 양국 대표단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표단은 한미 FTA의 즉각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나서 개정 협상을 하자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늘 오후 5시 반 발표하는 한미 FTA 공동위 회의 결과는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소정입니다.